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저 안전에 두고 보자는요. 입니다. 강상우들 본점에 이승철 대표님 만나 뵙고 고기의 진실 뭐 이런 것들을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강산 노들 본점을 운영하는 이승철이고요. 13년째 운영을 했고 돼지고기 중에 약간 특수한 부위 이걸로 시작을 해서 좀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가맹점 몇 개나 되죠? 9개 정도 남았어요. 전에는 한 40개 넘었는데 네. 이게 관리하기가 힘들고 여기를 와서 보면 매일 줄이 서 있으니까 저기 번호표 뽑고 들어오는 대로 알고 있는데. 예, 근데 자기가 그러면 나도 빨리 오픈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제 지리적인 상권이나 가격이나 또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고 와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가맹점이 많아지다 보면 물류를 약간 좀 큰 기업에 맡기거든요. 뭐 거기에 이제 적정 이윤을 줘야 돼요. 저희 쪽에도 들어가는 인건비라는 게 있으니까 한 10%에 15%를 붙이다 보면 가맹점에서는 20%나 25%가 똑같은 고기를 찾는다면 가맹점이 뒤지게 출발을 하는 거죠. 원가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또 장사를 하다 보면 프랜차이즈제도 광고를 또 해서 우리 집을 알려야 되니까 판매 준비가 돼 있다면 또 마케팅이나 홍보도 중요한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을 느끼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고기 중에 구할 수 없는 부위다. 어디 가면 이거 정말 귀한 부위입니다 주는데 예. 정말 귀한 부위를 주나요? 예를 들어서 돼지를 잡으면 네.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삼겹살, 목살, 뭐 전지 이런 데가 나오는 건데 전지? 앞다리살, 아. 네, 뭐 뒷다리살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이제 그거를 그 고기는 좀 돼지 한 마리 보면 비중이 높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뭐 가브리살, 등심 덕살이면 등심 덕살에 조금 붙어 있는 거. 항정살도 뭐 보면은 좀 많이 있지를 근데 않거든요. 고깃집에 항정살 되게 많잖아요. 항정살이나 가브리살은 수요가 많아지면 엄청나게 빨리 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잘하는 고깃집들은 금액에 상관없이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냉동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네. 고기가 쌀 때 항정살을 얼려서 이제 납품하는 경우도 있죠. 이제 바꿔 말하면 체인점에서 체인점 본사는 그런 고기를 뭐 톤 단위로 많이 사놔서 가격이 비쌀 때 이제 좀 풀어먹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소비자가 딱 맛을 보면 네. 이거 냉동했다 해동한 거야 이런 걸 느낄 수 있나요? 저는 그냥 주는 대로 먹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많이 있는 거죠. 여기는 냉동을 써요? 아니면 그냥 냉동을 쓰는 건 이제 오돌갈비. 네. 오돌갈비 저것도 이제 뭐 정말 조금 나오는 부위라 가격이 되게 네. 제일 비싸네. 네, 제일 비쌉니다. 오돌갈비가 그 중에서도 흑돼지를 사용하니까 비싼데 그 지리산에 있는 거 나와봤자 그 몇 마리 잡아봤자 얼마 안 되니까. 그러면 정말 지리산 흑돼지다. 그러면 정말 지리산 흑돼지인 거예요? 예. 근데 지리산에 돼지가 많나 봐. 여기저기 지리산 흑돼지 그러니까 많잖아. 뭐 그쪽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예. 뻥인 것도 있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건 있죠. 예를 들면 소고기 얘기하면 횡성 한우다. 예. 그러면 이 횡성 하나가 횡성에서 자라고 나오고 몇 개월 미만 거를 몇 개월 이하로 걸 잡았다 도축을 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어사품이라고 그러거든요. 횡성 한우는 어사품. 어사품. 횡성 구금수가 인정해주는 이제 뭐 진짜 횡성 한우라고 해야죠. 예. 횡성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이제 거기에 방식대로 하면 그 고기가 좀 차이는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횡성한우라고 다 횡성한우는 아니네요. 길에다가 횡성으로 간 것도 있고요. 제가 잠깐 들른 것도 아마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 잠깐 돌아다니다가 예. 횡성에 잠깐 머물렀던 애도 잡으면 횡성. 그러니까 이제 몇 개월 정도가 이제 거기 있어서 아마 기준이 있을 겁니다.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사람도 똑같잖아요 고향이. 예. 고향 어디세요? 고향 저 전주입니다. 전주 지금 서울에 있잖아요. 예. 서울이잖아.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돼지고기도 무항생제 돼지를 하잖아요. 항생제를 돼지한테 먹이지 않으면 돼지가 죽을 확률이 높아요. 회사죠, 그쵸? 예, 만약에 이제 농장이 같이 있으면 이 집은 항생제를 줬는데 이 집을 안 줬어요. 전염병이 돌았어. 너 때문이다. 이러면 이제 큰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정부 지원금 문제도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무항생제 돼지라고 그래도 항생제를 먹이다가 한 달 정도 안 먹이면 항생제 기운이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무항생제 돼지로 나오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를. 근데 사람도 사실은 사람도 무항생제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다 네네. 접종 예방 접종 네네. 다 맞고 벌스 때 불주사 맞고 뭐 예. 때마다 감기 뭐 독감 예방 주사 맞고 뭐 다 맞고 우리도 무항생제가 아닌데 네, 맞습니다. 그거 안 맞으면 죽잖아 다 지금. 예. 그래서 이제 너무
무항생제 돼지를 너무 강요하는 사람들은 뭐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거죠. 근데 무항생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여쭤보겠는데 누가 돼지 목살을 먹지 말아라. 아, 주사 목살에다 주사를 해서 그 약을 먹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요. 어떤 거예요? 잡을 때 보면 저희가 꼬들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얘 목살 연결된 데 위에 부분인데 이렇게 뒤에 살찐 사람들 접히는 부분 그쪽으로 예, 이쪽 털밑살. 예. 아 옛날 그러니까- 김일성이 많았던 예. 주사바늘 진짜 꽂는 자리예요? 예, 그쪽에 쭉 꼽는 자리예요. 그쪽에도 그 옆에도 꼽는 자리인데 그게 있으면 이제 손질을 하다가 그걸 이제 과감하게 끊어서 버리던가 예를 들면 또 B품으로 빠져요. 아주 큰 자리도 아니고 조그만 하죠. 그러니까 전보다 좀 큰 거, 큰 전보다. 예. 이 특수부위도 뭐 솔직히 얘기를 드리면 그러니까 머리를 얼리기도 해요. 요즘에 순댓국집이 많으니까 돼지 머리를 쌀 때 사가지고 큰 냉동창고에 얼려놨다가 나중에 해동해서 팔기도 해요. 우와 근데 그 냉동창고 들어가면 무지 징그럽겠다. 무섭겠다. 예. 또 안 좋은 부위가 또 있어요. 어디요? 돼지가 하다 보면 안 좋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숫돼지, 모돈 이런 것들은 좀 냄새가 좀 나요 고기가. 아. 예. 그러니까 그건 고기 자체에서 냄새가 나는 건데 냄새 나면 뭐 다시는 또 손님이 안 올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그런 거는 또 따로 이제 저가로 판매하고. 네. 소는 뭐 1+, 2+ 이런 등급이 있는데 예. 돼지도 그런 등급이 있나요? 돼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뭐 이제 메이커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도축해서 기르는 농장. 그럴 때는 이제 어떤 걸 먹이고 어떻게 자랐고 이거에 따라 맛이 좀 달라지거든요. 물론 이제 품종에 따라 다르고 품종을 이렇게 교배할 수도 있고 소고기는 그냥 우리가 등급 매기는 건 마블링에 따라 근내 지방에 따라 뭐 툭 뿌리면 7, 8, 9 등급인데 이게 마블링이 가장 많은 게 9, 그 다음에 8, 7 반드시 의무 표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6이 이제 1+, 그 다음에 4, 5 등급이 1등급. 마블링이 많은 걸수록 플러스 등급이 많아지네요. 예, 예. 그러면 정말로 예. 2+, 1+는 딱 구분이 가는 건가요? 근데 아니, 마블링은 근데 근내 지방의 그 분포에 따라 보는 거니까요. 소비자들은 예. 이게 2+인지 1+인지 바깥에 써 있는 것, 이거 붙어 있는 것만 보고 그냥 살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근데 정말로 그건 정확하게 되어 예, 있는 그걸 거고. 표기를 위반하면 이제 벌금도 세고. 예.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마블링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이제 건강 프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돼지 기름은 먹어도 되는데 예. 소 기름은 동맥경화라든지 뭐 네. 안에 이런 혈액 찌꺼기 같은 거 혈관에 찌꺼기 같은 것들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먹지 말아라 소 기름은. 네. 그래서 마블링을 잘 안 먹는데 사실은 맛은 또 이게 좀 더 고소한 맛이 나기도 하고. 아, 그 맛이요. 이제 이게 뭐가 있냐면 기름이 많으면 무조건 마블링이 있어서 많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게 아니에요? 예. 그건 이제 그 속에 보면 근섬유를 연결하는 콜라겐 때문에 이렇게 부드러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툭불 정도면 콜라겐이 다른 것보다 많이 들어 있어서 우리가 부드러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마블링이 단순히 기름이 아니라 예, 예. 이게 콜라겐 층이군요. 우리가 먹을 때 야 이거 정말 부드럽고 괜찮다는 거는 이제 콜라겐의 영향이 훨씬 더 큰 거거든요. 고기는 다 숙성하지 않나요?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잘 맞춰서 얘가 단백질 효소가 분해가 잘 되게 하고 그다음에 수분이 빠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고기 감칠맛 그 안 조건을 맞춰줘야 예, 숙성이 예. 잘 되는 거군요. 예.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건조와 습식이 있는데 건조는 뭐 저희도 숙성기가 있지만 거기에서 바람, 온도, 수분을 빼려니까 비닐이나 이것도 뭐 이렇게 CUD 진공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가격이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습식. 그러니까 진공 포장해서 냉장고에 넣어서 일정 온도를 맞추면, 숙성고에서 맞추면 얘가 어느 정도 그래서 지금은 1등급 고기를 갖다가 이제 뭐 마블링이 없어도 이렇게 숙성만 잘 하면 보통 뭐 돼지도 마찬가지고 목살을 주로 숙성을 많이 하거든요. 그 습식으로. 그러면 보통 15일이면 숙성이 거의 다 끝나요. 아 그러면 잡고 바로 먹는 게 신선한 게 아니군요. 예, 15일 정도가 되면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숙성이 잘 됐다. 그 정도 하고 이제 점점점 넘어갈수록 안 좋은 거죠. 어떤 집에 가서 돼지갈비를 먹으면 짠 집이 있어요. 예. 고기가 너무 흐물거리고. 그거는 이제 양념고기를 연육을 한다고 그래요. 연육할 때는 주로 파인애플들을 많이 쓰는데 그거를 많이 넣었다든지 오늘 이 정도가 팔릴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다 해놨는데 이게 안 팔리면 이제 그 뒤부터는 맛이 가고 옛날에 막 문제로도 나왔던 뭐 이렇게 양념고기는 그 육수에서 고기를 들어갔을 때 걸쭉하게 되면 그건 거의 상한 거거든요.
상한 거예요? 예, 부패가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부위들을 가지고 양념을 할 때 약간 이제 레시피의 기술적인 문제이긴 하는데 살짝 살얼음이 얼 정도로 얼려놓습니다. 양념. 또 양념한 고기 또 빨리 녹거든요. 탱탱해지게. 네네. 어느 정도 얼려놓고 소분해서 얼려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쓰는 건데 이게 이제 장사가 잘 되는 집은 확실히 잘 돌아가죠. 짝짝짝짝 얼른 나가느라고 예. 고기가 상할 새가 없군요. 네네. 그러면 맞아요. 그거는 솔직하게 진실이네. 그 양념은 일반 생고기보다 약간 고기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건 진실이라고 봐도 되는 그러니까 양념하는 고기들이요. 비싼 고기는 대부분 양념을 안 합니다. 네, 어머, 그러니까 난 내면 싼 것만 먹었네. 아니, 난 애들이 맛이라 아니, 달달하니 그게 좋거든. 앞다리살이나 좀 뭐 갈비나 돼지갈비 이런 것들은 가격이 높지가 않으니까 이제 이거를 양념을 해서 재워놔서 파는 게 훨씬 마진도 좋고. 근데 이런 얘기 다 나가도 되는 거예요? 업주들 보면 예. 비법이라고 며느리도 안 알려주는데 난 지금 며느리도 아니고 친한 후배인데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고 고기가 더럽게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맛없는 고기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건 문제지만 이 정도 급이면 중간급인데 이거 맛있게 해야 되지 않냐, 이따위로 만들었냐 해서 내가 가르쳐 주마. 그래서 이제 앞다리살이랑 목살이랑 섞어서 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레시피를 네, 그리고 재운 것까지 직접 재워주고 네. 대신 비법이 땅콩버터니까 녹여서 하는 거니까 땅콩부터 고기 땅콩부터 넣으면 맛이 달라져요? 맛있어지죠. 목살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땅콩부터 많이 알고 있어요. 아 진짜요? 아니 그랬는데 얘가 이제 어디 그 방송사에서 촬영이 오니까 그걸 공개했어요. 저희 집 이게 있어서 맛있다고. 그걸 안다고 그래서 뭐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렇지. 돼지고기도 우리가 보면 뭐 녹차 먹인 돼지, 강황 먹인 돼지 막 이렇게 있는데 비계 맛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 비계 맛이 달라요. 예, 예, 녹차랑 강한 고기 뭘 그러니까 이제 먹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뭐 자기들이 또 뭐 어떤 다른 사료도 먹이고 물론 이제 품종에 따라서 그것들의 대부분 보면 비계 맛이 좋아요. 흑돼지는 보면 그 비계 맛이 훨씬 좋고 우리가 앞다리살이라고 하는 전지살을 먹을 때도 흑돼지는 그걸 또 따로 해서 팔아요. 아주 유명한 데들이 많이 팔아요. 근데 그거 먹고 맛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죠. 비계 맛이 달라져요. 네, 밀가루 사료를 먹이면 또 맛이 좋아요. 밀가루? 옥수수 사료보다 밀이 들어있는 사료를 먹으면 비계 맛이 또 달라지고 그리고 어쩐지 뭐 강황가루 이런 거 강황으로 해서 사료 먹고 이런 것들은 잡내가 일단 없는 것 같아요. 저 삼겹살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중에 뼈 붙은 이제 삼겹살도 그 갈비뼈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뼈랑 지방 함량이 많은 곳을 먹으면 월등히 기름 맛이 좋고. 요즘에서 불 좀 놓고 우리가 예. 뭐 고기 좀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게 가스불이 아니잖아요. 네네. 왜 숯을 그렇게 고집하세요? 숯이면 정말 뭐가 달라요? 고기 맛에? 숯불은 워낙 뭐 800도 몇 대에서 굽기 때문에 향이 없어요. 숯불에 향이 있는 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뭐 불순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가 덜 된 숯이 아니라든지 뭐 이런 거지. 뭐 커피 숯이라고 커피 향이 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다 태우는 거니까. 그게 소 기름이나 이런 지방들이 불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이제 올라오면 우리가 좀 익숙하고 좋아하는 향들이 배게 돼요. 이게 불향인 거거든요. 그 불맛, 우리가 불맛 난다, 그게 그거군요. 기름에 뭐가 떨어져서 숯에 떨어오는 거고 또 불판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위생상 문제 때문에 안 쓰. 옛날에 철근 같은 거 두꺼운 불 쓰는 데는 기름이 또르르 타고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맞아요. 불맛이 더 좋아요. 차돌박이나 얇은 고기 삼겹살 먹을 때 찾으면 야, 이 집은 불향이 너무 좋다는 숯하고는 별로 상관은 없는데 물론 상관은 있죠. 그 온도도 맞춰야 되고 또 나무 종류에 따라 다르고 또 연기가 잘 나는 숯이 있거든요. 화력이 낮지만 연기가 잘 나는 이제 나무가 또 있어요. 베트남. 숯 말고 왜 동그란 갈탄 같은 것들로 하는 집들이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갈탄은 건강에 되게 안 좋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근데 뭐 그렇지 따지면 숯이 보면 이제 고기를 태워 먹고 구워 먹고 하면 벤조피렌이 발생을 하니까 근본적으로 좋지는 않다고 보는데 예전에는 이제 열탄이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싸요 금액은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경우 옛날에는 폐 목재 자료 이런 걸 막 다 섞어가지고 뭐 합판 재료에서 폐 목재를 섞어서 맞아요. 만드는 경우가 있어서 불은 되게 빠른 시간 만에 올라와요. 옛날에 보면 돼지고기집에서 많이 썼거든요. 돼지 갈비집. 왜 양념이 있으면 물기가 있어야 잘 빨리 안 익으니까 이제 그런 데서 좀 많이 쓰고 이제 했던 비법인데 지금은 그렇진 않나요? 지금은 뭐 친환경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나오긴 하는데 저는 그거는 안 써봤거든요. 숯만 네, 고집하시는 저는 이제 숯도 이제 뭐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비장탄 마이띠유 나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주로 베트남 라오스에서 주로 하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구나 마이띠유. 예. 그래서 베트남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니 베트남은 이제 사업자로 가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죠. 뭉치. 이게 봅시다.
자, 지금 고기가 나왔는데 네, 저는 얘가 이게 이제 꼬들살이죠. 예. 아까 이게 말씀하셨던 목살 부위 중에 예. 약간 목에서 머리 쪽으로 올라가 있는 살. 예. 머리 쪽에 있는 살, 머리에 있는 살이고요. 붙어있는. 그리고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그 주사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보인다면 어느 부위 정도에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갖다 지금 이렇게 꽃마을에 펴서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뼈가 들어가려면 이 비계 부위는 더 들어가야 되니까 뭐 이런 부위 예를 들면 얘는 정 가운데니까 보통 옆에 주고 하는데 가끔가다 이제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는 그냥 다 버리는데 그거는. 아, 그럼 그 부위 정도 이렇게 해서 파서 그걸 버리죠? 예, 그냥 조그마하게 표시가 돼 있어요. 자, 이 꼬들살이고 요게 가불살인가? 가불살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 가불살을 2군데 정도 쓰는데 손님들이 보시기에는 비계가 많다. 요즘 비계 논란도 있으니까 이제 보통 이게 등심 덧살이니까 얘는 이거 맛에 또 좌우를 하거든요. 물론 숙성도 있지만. 이거 고소하겠다. 예, 그래서 얘는 이제 가불살이고 되게 잘 안 나오는 거잖아요. 예, 둘 다 등심 덧살이라서 작게 나오고. 등심을 덮고 있는 살인데 많이 나오진 않고. 가불살 이름이 등심 덧살이라고 해요. 예. 얘는 뭐예요? 망고같이 생겼어요. 얘는 이제 실크 망고라 해서 이제 아, 정말 망고예요? 예, 마블링이 많아서 망고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이 집만 있는 건가 보다 그러면. 아니 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 그래요? 물론 저희가 먼저 한 것도 아니고요. 이제 제 후배가 먼저 해서 저도 한번 했죠. 했는데 괜찮습니다 이게. 얘는 양념이에요? 아니죠? 양념을 살짝 묻힙니다. 아. 아까 그 양념에 대해서 우리 재우는 걸 얘기했었잖아요. 즉석 양념. 뭐 일본 말로 일본에서 뭐 야끼니쿠 양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 자리 구워서 예. 묻혀서 굽는 거. 예, 그게 앞으로 대세일 겁니다. 소고기 부위도 이제 약간 좀 저렴한 부위는 갈비뼈, 갈비살 사이를 늑간살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위가 이제 그 부위도 뭐 일반 늑간살, 황제 늑간살이 있는데 마블링이 좋은 부위가 황제 늑간살인데 그게 되게 인기예요. 직성 양념에서 마늘 좀 올려서 주는 게. 얘는 이제 알아요, 껍데기. 네네 맞습니다. 이 껍데기 되게 특이해요, 여기 껍데기가. 껍데기가 이렇게 두꺼워. 네. 이렇게까지 두꺼워요, 원래? 돼지 껍데기. 그거를 이제 등심 부위에서 일부러 두껍게 만든. 예. 당산호돌에 와서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게 저는 이애하고 얘. 예. 이렇게 먹으면 탈 고기 맛도 나고 얘 그 껍데기 쫀득하고 예, 양념 예. 맛도 나고 이게 왔다 갔다 먹으니까 예, 예. 안 질리고 마냥 먹어요. 네. 너무 먹더라고. 그 여자 3명이랑 우리 코디네이터랑 3명이어서 40만 원이 나왔어요. 예.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1인당 6인분씩 먹었는데 무지하게 먹었어요. 40만 원이 나왔어요. 술도 안 먹었는데. 많이 나오는. 그럼 한번 구워볼까요? 예. 뭐 예전에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돼지고기는 바짝 익혀야 된다. 안 그러면 병 걸린다.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은 예, 그런 그런 기생충이 있었던 시절의 얘기거든요. 예. 아, 예전에 정말 자연에서 이렇게 있던 예, 하고 뭐 또 뭐 사람 뭐 인부를 먹고 사람 돼지도 있고 막 이랬으니까 옛날에. 일명 똥돼지 같은 예. 먹는 게 그랬는데 사료가 아니라 먹는 것들이 안 예, 좋으니까 조금 빨간기가 있어도 먹어도 되네요. 돼지고기로. 저희 식구들은 먹으면 제가 가장 빨리 먹거든요. 딱딱한 거 싫어해가지고. 저도 좀 딱딱한 거는 좀 예, 품종과 사료, 환경, 그다음 기간, 암놈이냐 순놈이냐에 따라서 이제 수입산도 수입산 나눔이네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냉장 유통하면 금액이 비싸지고요. 수입산을 쓰는 건 저렴해서 쓰는 이유가 가장 큰 건데 문제는 뭐냐? 배로 들어오잖아요. 혹시 기간이 오래 걸려요? 예, 기간이 오래 걸리고 이게 수입산이 좀 비싸면 잘 안 써요, 고기를. 그러면 창고에 오래 있잖아요. 근데 가리는 법 중에 하나인데 냉동 고기도 이렇게 보면 안개 낀 것처럼 그 벽면에 이렇게 올라온 게 식비 차는 거.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좀 기간이 된 거죠. 되게 좋은 팁들을 많이. 그리고 이제 또 그 고기가 유효기간이 되잖아요. 그걸 양념을 해요. 양념을 해서 냉동을 시키면 다시 유효기간이 1년이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양념 고기가 바로 한 경우도 있지만 수입산을 갖다가 유효기간 임박한 걸 가지고 유효기간 지나고 가면 안 되잖아요. 뭐 한 달 정도 남은 거 가지고 뭐 그걸 다시 양념을 해서 족발도 예를 들면 매운 족발 뭐 그러면 유효기간이 있는데 수입산 갖다가 다시 양념해서 불종 막 섞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 맛이. 그 기름을 흔히 어렸을 때는 이걸 안 먹었거든요. 기름을. 이제는 이것만 이게 없으면 맛이 없어요. 예,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